안녕하세요.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을 위해 굿모닝 소확행 리포터 김영미입니다. 지난 회차에는 현금 매출에는 없었던 카드 매출에 대한 장점을 알아보고 가게에서 돈을 세는 것에 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세무 상식 말고 좀 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무만큼 중요한 바로 노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선생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옥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앞으로 이제 노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요. 노무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서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 또 산재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 또 해고의 문제들 전체가 노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이 노무 문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뭔가요? 예. 근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면 뭐 근로계약서 이런 얘기도 할지 해주시죠.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근로계약서부터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갔을 때 나중에 큰 낭패를 봤다 이러고 상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생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보셨을 거고 또 사장님들도 아르바이트생들을 이렇게 쓰고 계실 텐데요.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또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했던 점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소확행 얼른 출발해 볼까요? 출발! 바쁜 소상공인의 삶에서 없으면 절대 안 될 사람들. 소상공인의 일손을 돕는 아르바이트생. 서로에게 좋은 사장님, 좋은 아르바이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달리 때때로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는 냉랭한 바람이 불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또는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한데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어서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제화됐기 때문에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계약서를 쓰고 이를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혹은 이를 모두 이행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휴게 시간, 주 휴일 등 빠진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둘 모두의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근로계약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중요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만큼 꼼꼼히 잘 알고 써야 될 텐데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궁금해하시는 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이곳은 인천 중구. 오늘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양갈비 가게를 꾸며가는 소상공인 찾아왔습니다. 바쁜 시간 가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에야 마음에 맞는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손발 착착 일을 하고 계시지만 손발 맞는 아르바이트생을 찾고 관리하는 일은 창업 후부터 지금까지 쭉 어려운 일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 가게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신 건지? 저희는 처음에는 족발집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이제 양갈비 전문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아무래도 직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쓰고 계신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그러니까 직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되니까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쓰다가 지금은 직원 1명에 아르바이트생 2명 그렇게 지금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네.
그러니까 직원을 하기에는 너무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바쁜 시간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가 없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필요해요. 예. 그렇게 인력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요, 혹시나 막무가내 아르바이트생을 만난 경험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이제 착하고 뭐 이렇게 착실한 아르바이트생도 있는데 뭐 시간 10분이나 뭐 아니면 늦으면 막 30분씩도 그러니까 얘기도 없이 사전에 늦기도 하고 또 아니면 무단인 결근도 하고 예, 그러면서 집에 가는 시간은 좀 꼭꼭 자기 시간에 맞추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무단결근 정말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물론 착한 아르바이트생이 훨씬 많겠지만 우리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무가내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접했을 때는 너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무사님, 막무가내 아르바이트생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좀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근로자들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명문화 시켜놓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잘 쓰고 계신지 굿모닝 SOS 긴급점검을 통해 알아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굿모닝 SOS 긴급점검. 사장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시간과 다양한 조건들을 체크하는데요. 이런 상황과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사장님은 모든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쓰셨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는데요. 지금 굿모닝 SOS 긴급 점검이 막 끝났는데요. 우리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잘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머리가 좀 가장 아프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요즘에 주휴수당 얘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아마 이제 그거는 뭐 100% 확실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저 뉴스를 봤는데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 뒤져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주휴수당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노무사님? 예,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의 휴가를 주라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사람은 주휴수당이라 그래서 8시간분의 임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쉬는 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8시간 근무하지 않고 15시간을 일주일에 근무한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을 근무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8시간분을 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3시간 근무한 사람은 주휴수당도 3시간이 발생합니다. 5시간 근무한 사람은 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다 공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그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좀 알겠네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미만자는 또 발생을 안 합니다. 급격한 경우에 손님이 많아서 사람을 갑자기 써야 된다. 이렇게 알바생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거나 2, 3일 근무하고 필요에 의해서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거나 이럴 때 쓴 사람들까지 주휴수당을 보장해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휴수당에 대해서 확실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주중 근무 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받는 유급 휴일에 대한 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 시 주휴수당을 예시로 계산해 볼까요?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고 해당 시급을 다시 곱해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요. 일주일 기준 근무 시간을 20시간 대신 넣어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주휴수당을 이제 할 때
이게 평균 딱 고정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좀 추가나 좀 이렇게 변동 사항이 생길 수가 있을 때는 그 주휴수당을 그 하루를 몇 시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네, 일주일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4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20시간 할 수도 있고 30시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n분의 1을 하셔야 돼요. 나누기 5. 5일 동안 만근한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생각하시고 지급하시면 무난할 거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월급을 줄 때 예. 그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토탈 이제 포함이 이렇게. 돼야죠. 예. 그래서 월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무한 거 더하기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급여이라고. 예, 그게 바로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을 만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주일에 만근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시간 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야 좀 주휴수당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 이 주휴수당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하루에 8시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4시간 근무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일하면서 휴식 너무 중요하죠. 역시 휴게 시간도 또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 우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혹시 우리 고용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 15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해 환경업소나 유해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받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근로자가 학생이거나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놔라.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할 때는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휴수당, 휴게 시간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 맞네요.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헷갈리고 놓치시는 부분, 굿머니 소확행이 콕 집어드립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생들의 휴게 시간.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을 적는 것은 당연하고 휴게 시간 또한 적어야 하는데요. 휴게 시간의 기준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고 이를 근로시간 내에서 정해 근로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모든 사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이를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단 최저임금액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입니다. 또한 교육이나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최저임금에서 감액될 수 없는데요.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최대 10%를 감액해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최대 3개월 동안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굿머니 소확행이 인천의 사장님들께 알려드리는 또 하나의 꿀정보. 인천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 노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무에 관련해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사장님들은 놓치지 마시고 노무교육으로 노무 관련 궁금증 확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성욱 노무사님과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사장님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휴게시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생 고용에까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짚어봤는데요.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앞으로도 더 좋은 굿모닝 팁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원인 소확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천의 소상공인과 또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